반갑습니다. 일곱 빛깔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그래서 철학이 필요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불안할 때, 시간에 쫓기기만 할 때, 참을 수 없이 외로울 때, 인정받지 못할까 봐 조바심이 들 때, 위대한 사상가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은 분할하라는 데카르트의 말부터 아들러의 자존감까지 누구를 붙잡고 털어놓아도 좀처럼 후련해지지 않던 고민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대수롭지 않게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천국과 지옥을 오갈 만큼 중대한 문제죠. 고민을 덜어내고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자 할 때 철학과 같은 학문들을 살펴보면 유익한 해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이것이 누구의 문제인가란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합니다. 예컨대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책상을 치우지 않아 상사와 갈등을 빚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책상 위를 치우는 것은 누구의 과제일까요? 너저분한 책상 위를 치우냐 마느냐, 이는 부하 직원의 과제이지 상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닙니다. 신경에 거슬려도 상사로서는 별 수가 없지요. 책상 위를 치워라와 같은 상사의 참견을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타자의 과제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자의 과제에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면 결코 마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온갖 문제들은 타자의 과제에 간섭하거나 혹은 자기 과제가 타자한테 간섭당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아들러 심리학은 설명합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과제이고 어디까지가 타자의 과제인지 냉철하게 분간하고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아들러는 타자의 과제에 개입하지도 말고 자기 과제에 아무도 개입시키지 말라면서 과제의 분리를 실천하는 만큼 대인 관계에 관한 고민이 개선될 것이라는 획기적인 시각을 내놓았습니다. 어째서 나는 남한테 밉보이고 무시당하는 걸까? 이 고민을 과제의 분리로 풀어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바람은 본인의 과제일지 모르나 나를 무시하느냐 마느냐는 타자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지만 개입하거나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 마음대로 해보시든지 하고 타인의 과제와 나의 과제를 분리하면 그만입니다. 무시당하는 일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무시당하는 일을 본인의 과제로 인식하고 타인의 과제를 본인의 과제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타인의 과제를 제멋대로 짊어지려고 하니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아들러는 말합니다. 또한 사람은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낄 때 대인관계 속으로 기꺼이 들어갈 용기를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분리할 수 있는 심리 상태라 함은 가능성이 보인다면 노력하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나는 나의 과제에 집중하면 그만입니다. 타인의 과제를 짊어질 필요가 없지요. 누군가의 인생이 아닌 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나가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안을 품은 채 매일같이 회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당장이라도 계획을 세워 대비해야 한다고 마음먹기도 하죠. 하지만 앞날을 대비해서 계획을 짠다고 한들 걱정이 말끔하게 사라질까요? 이 질문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래의 목적과 계획은 일단 있고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에 열중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래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삼는 행위를 키네시스적 행위, 반대로 미래의 목적을 안중에 두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행위를 에네르게이아적 행위로 일컬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죠. 쾌락은 본래 활동이자 그 자체로 목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키네시스적 행위는 곧 목적이 현재 자신의 외부에 있는 행위입니다. 이를테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희생하는 것이지요. 에네르게이아적인 행위란 현재 스스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가 고스란히 성과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을 맡으면 처음에는 긴장감과 압박감이 몰려오겠지요. 하지만 발표 준비에 몰입하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재미가 붙고 정신없이 빠져듭니다. 딱히 호감 가는 이성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생각해서 데이트에 나갔는데 어느새 둘 사이에 연인 같은 분위기가 무르익기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에네르게이아적 행위가 품은 신비입니다. 목적을 안중에 두지 않고 과정 자체에 몰입했는데 되려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 셈이지요. 현재 자기 앞에 놓인 과정을 오롯이 즐기면 됩니다. 현재의 나를 목적으로 삼는 에네르게이아적인 삶이야말로 우연의 지배를 받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 현재의 삶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에 충실해야 다음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은 데카르트가 이 세상의 온갖 것을 모조리 의심하고 더 이상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극단까지 다다른 끝에 내놓은 결론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인생 목표가 있지만 엉덩이는 무겁기만 하고 정작 목표와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려운 문제는 분할하라는 데카르트의 말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거대해서 엄두가 나지 않는 인생 목표를 10년 단위, 수년 단위, 1년 단위, 월 단위, 하루 단위로 나누어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간, 더 작게는 분 단위로 쪼개고 목표를 분할하면 작은 단위로 나뉜 그 각각의 시간 동안 우리의 집중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철을 기다리는 자투리 시간까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원대한 꿈을 그리는 일은 굉장한 의욕을 필요로 하는 근사한 도전이지만 자칫 말뿐인 계획에 그칠 공산도 크지요. 하지만 열의를 가지고 목표를 잘게 쪼개 몰두했을 때 어렴풋하던 꿈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꿈을 공상에 그치지 않고 실현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취하는 모든 행동의 이면에 데카르트식 사고가 항상 뒤따라야만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분할하라. 오늘은 그래서 철학이 필요해와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은 현대인이 안고 있는 고민을 25가지로 정리하고 또 철학자들의 대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고민과 마주하고 또 극복해야 하는 시기가 인생에 찾아온다면 철학자들이 분투하고 걸었던 사색의 여정을 더듬으면서 철학의 세계로 한 발짝 다가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일곱 빛깔 책 이야기의 책 속에였습니다. 감사합니다.